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관광시설과 주택 등으로 지하수 개발량이 크게 늘고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중산간의 사설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고 공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에 문을 연 서귀포시 중산간의 한 펜션. 주변에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개발해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처 다른 숙박업소까지 생기면서 하루 사용량만 30톤에 이릅니다. 처음에 이쪽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았고, 그리고 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물 이용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자나 개인에게 지하수 개발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대신 원인자 부담으로 제주도가 취수시설을 만들어 상수도를 공급하게 됩니다. 사설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고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상수도 요금의 3분의 1 수준인 지하수 요금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지하수 고갈과 오염이 우려되는 중산간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맨 위쪽에 됩니다. 맨 위쪽에 대해서 오염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밑에까지 전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발이 허가된 사설 지하수는 3,500여 공으로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보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입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 현안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의 여론몰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2공항과 관련한 제주도의 대응 방식에 도의원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별 반상회를 개최하고 기관과 단체에 환영 광고를 요청하는 등 여론몰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산업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거 코너로 몰아넣는 거 아니냐. 빨리 용역을 발표해가지고 예타를 신청하라. 그러면 1년 걸리는 거지만 최단기로 도와주겠다. 입지 선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외지인의 토지 취득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주도는 토지거래 허가 제한 지역에 자기들이 이미 계약을 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결국 뭐냐 하면 이미 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6년째 표류 중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의 입지 선정도 주민 개별 접촉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공개적인 입장에서 해야지 물 밑에 숨어서 물 밑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될 상입니까? 그건 물 밑에 숨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예요? 아니 원하는 지역에서 만일 설명하면 설명도 누가 하고. 원하단 말이에요 그걸.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해서는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라 대규모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 설치됩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제2공항 이용객이 연간 2,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 6,000톤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원을 개발하거나 광역 상수도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공항과 주변 에어시티에서 나오는 하수 처리를 위해 2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 트럭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트럭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채석장과 공사장 등에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석장에서 덤프트럭이 자갈을 싣기 위해 이동합니다. 그런데 트럭에 붙여진 번호판은 가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붙인 겁니다. 심지어 번호판이 없는 트럭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채석장 대표가 근저당이 잡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트럭을 싼값에 사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대포 덤프 트럭을 전국에 유통시킨 62살 이모 씨의 집에서 수십여 개의 차량 번호판이 발견됐습니다. 이거 이제 찍어낸 것들인데?
이 씨는 시세의 40%의 차를 사들인 뒤 비싼 값에 브로커들에게 넘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한 대포 덤프트럭 유통업자 5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전국에 유통시킨 트럭은 430대로 15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차대번호 확인한 다음 그다음에 시청에 그 차대번호의 등록 원본을 찍고 소유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차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나마 제주에 있던 차들이 차례 번호와 차량 번호가 불일치를 해가지고. 경찰은 대포 트럭을 사들인 제주도 내 채석장 대표 등 9명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대포 차량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달 들어 잦은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귤뿐만 아니라 월동채소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물이 웃자라면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병해충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처럼 비가 그치면서 서둘러 쪽파 수확에 나선 농민들. 하지만 표정은 최근 어둡기만 합니다. 잦은 비로 웃자라면서 힘없이 쓰러진 쪽파가 4분의 1 정도나 돼서 당장 팔로가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이걸 뽑지를 못해요. 뽑지를 못하면 이걸 어떻게 육지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너무 커버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월동 채소인 브로콜리와 양배추도 마찬가지. 브로콜리는 웃자란 데다 꽃대가 너무 커져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고 양배추는 잎 사이가 벌어지는 통터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내린 비의 양은 지역별로 100에서 238mm, 평년에 비해 4배 이상 많다 보니 양분 흡수가 빨라져 웃자람이 심한 겁니다. 노지감귤은 껍질이 수분을 흡수해 썩거나 떨어지는 열매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병해충 확산 조짐까지 일고 있어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특히 이제 한번 병해충이 와버리면은 이제 수확하는데 상당히 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제 병이 오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병해충을 방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농민들은 때 아닌 늦가을 장마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겨울 준비로 김장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수많은 신자가 찾고 수조자들이 생활하는 산사의 김장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걸리는 시간만 닷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충주 MBC 한승원 기자입니다. 손질을 기다리고 있는 배추가 마당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배추를 다듬어 소금에 절여보지만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어 물기를 빼는 데만 걸리는 시간도 온종일. 다음 날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버무리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장정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큰 고무대야에 든 양념을 나르면 다음은 여성 신도와 비구니 스님들의 목. 배추 사이사이에 빨간 양념을 바르고 큼직하게 썬 무도 켜켜이 채워넣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작업에 이제는 손발이 척척 들어맞고 김치를 담은 상자도 늘어갑니다.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재밌는데요. 일을 하면 또 우리가 먹잖아요. 일을 하고 우리가 또 오면 우리가 또 먹고 하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즐겁고. 이번 김장에 들어간 배추와 무는 5톤 트럭 15대 분량, 고춧가루만 1,800kg에 이릅니다. 승려와 신도 150여 명이 닷새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야 김장이 끝납니다. 다 나와서 함께 하고 하니까 힘도 들지만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드시고 소원 이루고 그래 하니까 보람도 있고. 이번에 담근 김치는 구인사 승려와 신도들이 5, 6개월 정도 먹을 양. 속세보다 일찍 찬바람이 불고 오랫동안 눈이 녹지 않은 소백산 자락. 긴 겨울을 향한 든든한 채비가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전 지역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쌀쌀한데요. 비는 앞으로 5에서 10mm 더 내리다 낮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에도 올해 첫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보다는 5일 정도 빠른 눈 소식인데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초겨울 수준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2에서 5cm가량으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여기에 비까지 내리면서 종일 궂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일부 육상에는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추위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7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11도 내에 머물러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종일 13도 내외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자와 성산의 기온 11도, 표선 12도, 낮 기온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의 기온 2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약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섬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 오후를 기해 풍랑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는 점차 그 밖의 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 비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위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기온은 토요일 낮부터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 1, 2 하귀 1초등학교 부근도로에서 53살 조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해 조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일가족이 도내 병원에 입원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32살 조모 씨 등 가족 4명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통사고 이후에 가벼운 증상으로 7곳의 병원에 수시로 입원해 보험금 4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일가족의 진료 관련 기록물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기차 보급 정책이 정부 중장기 계획에 반영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1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시내버스 3만 3천 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내용의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급속 충전기 4,360여 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안 절벽이 무너지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중문 신라 호텔 전망대가 철거됩니다. 호텔 신라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 절벽 추가 붕괴 우려가 없고 건물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경사하면 보강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중문 색달 해변 절벽이 무너지면서 호텔 전망대의 안전성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